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예, 예. 뭐 광주 FC 예, 좀 안타깝게 네. 됐습니다. 뭐 그 안타깝게 보는 사람도 있고 네. 이정효가 이정효답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두 가지를 다 네네. 예, 볼 수 있겠죠. 네네. 이게 이제 기자회견 전에 경기 전에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발리거나 우리가 바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네. 포부를 밝혔죠. 네네. 그렇게 또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했습니다. 네네. 예, 결과는 그래서 이제 7대 0이라는 예, 예, 예. 결과로만 보고는 그렇지만 또 아니라면서요. 야, 뭐 경기 진행 과정을 보면 네. 뭐 7대 0이라고 하는 스코어에 무색하게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7대 0 정도 될 정도면 굉장히 막 움츠려 들어가지고 그냥 뭐 공격 당하는 네. 것 같은 이런 경기가 아니에요, 그냥 전혀. 완전히 정상적인 경기를 계속적으로 했고 공격적인 경기를 갖다 계속적으로 했고요. 골을 넣으려고 하는 축구를 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광주의 색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경기를 했고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을 때 가장 크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경기를 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거하고 이제 구분을 갖다가 해보면 물론 골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6대 4 정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보통은 이제 그거거든요. 뻥축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비하다가 뻥 차면 상대방이 그 공도 받고 그다음에 전진 패스가 전혀 안 되고 네.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지 않아요. 광주 FC 경기는 사우디 알 힐라라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연결 패스들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계속 해가지고 나와요. 그 전반에서부터 후반 한 30분까지는 그렇게 하고 정상적인 패턴을 추구한 공격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것을 갖다가 사실은 알힐라를 가지고서 연습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러구나. 보통은 이제 전력이 좀 상대 팀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싶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비 그 자기 진영에서 옥새 축구라고 예. 수비를 통한 그 다음에 이제 뻥축구라고 하죠. 예, 예. 이제 기습 공격을 예,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정효 감독이 원래 이정효 감독의 성격도 좀 그렇고 네. 뭐 그렇게 정상적인 축구를 하지 않는 건 축구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광주 FC에 있는 선수들이 이런 큰 경기에 거의 출제를 갖다가 해본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험을 갖다가 쌓을 거다. 경험을 쌓으면 그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다. 뭐하고 똑같이 막 이렇게 기시감이 되냐면 옛날 히딩크 감독, 네. 예, 유럽 가가지고 강팀하고도 막 붙지 않습니까? 막 붙었죠. 예, 그래갖고 4대 빵 막 이렇게 막 지지 않습니까? 5대 0으로 졌었고 별명이 5대 빵이었죠. 예. 예. 근데 한 게임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네.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요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뭐 멕시코라든지 칠레라든지 페루라든지 이런 국가들 불러가지고 분명히 뭐 이렇게 검토한다고 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유럽에 있는 그다음에 체력도 좋다고 하는 선수들하고 계속적으로 붙다 보니까 결국 결과는 다른 데서 나타나죠. 결과는 이제 4강으로 나타났고 네네. 당시에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그 감독들은 일단은 저기 이겨주는 축구를 통해서 네네. 상대방이 약하더라도 네네. 이겨주는 축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제 그 신뢰도를 쌓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히딩크는 전혀 그런 길을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두 팀이 더 이제 요 8강전이 있습니다. 광주 FC는 이제 알 힐랄 사우디의 독보적인 1위 팀하고 해가지고 7대 0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요코하마 어저께 했어요. 일본 요코하마. 네네. 예. 알 나스르라고 하는 예. 현재는 사우디 리그의 지금 3등인 팀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2등 정도 하는 팀인데 네. 요코하마하고 어저께 경기를 했거든요. 예. 4대 1. 4대 1. 요코하마가 졌습니다. 예, 요코하마가 졌어요. 예. 일본 축구도 상당히 선진 축구인데. 그러니까 일본 축구도 뭐 선진 축구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일본 국가대표팀이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뭐 훨씬 더 돈도 투자도 많이 했던 일본 프로축구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갖다가 나타낸 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리남 유나이티드라고 하면 태국 팀이에요. 네, 뭐 예, 태국 팀도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딱 한팀 브리남 유나이티드. 예. 뭐 태국 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보적인 팀이에요. 그냥 몇 년 동안 1등 계속 해가지고 아. 예, 그 리그에서 거의 뭐 태국의 그 저기 국가대표 급인. 예. 국가대표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로 거의 구성된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16강전에 올라간 팀, 말레이시아 팀, 그다음에 태국 한 팀이었는데 말레이시아 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떨어졌고요. 예. 어저께 알 아을리라고 하는 알 아을리 사우디라고 하는 팀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브리남 유나이트는 태국 팀이고요. 여기는 이제 사우디 리그의 4등인 팀인데 네. 이 팀하고 경기를 해가지고 3대0. 3대0. 예. 태국이 이기지는 못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브리남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몸살인 축구. 이 전혀 상태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예, 예. 축구를 보여줬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8강이니까 네네. 이제 마지막 한 팀이 이제 월요일 날 아마 네네. 있죠. 어디 팀입니까? 알사드. 예. 예. 알사드라고 하는 팀은 사우디 팀이 아니라 카타르 리그에서의 1위 팀이고요. 여기도 외국인 선수들이 많은 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1위예요. 가와사키. 예. 일본 팀이죠. 예. 일본 팀인데 가와사키 팀이 알사드를 갖다가 이길 것인가 안 이길 것인가는 저는 조금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이러면 너무나 이제 오일머니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4강 자체가 네네. 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네. 이쪽 팀들로 하면은 이제 중동 축구의 네네. 잔치가 될 수 있어서 중동 축구가 아니라 외국인 축구가 돼요. 외국인 축구 그러니까 오일머니죠. 근데 아리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들 4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우디를 갖다가 대표하는 팀이고요. 이제 나머지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포션이 많은 이런 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가와사키가 좀 그래도 이겨서 이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작용하거든요. 심판. 예.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면 가와사키가 4강에 올라갈 확률이 나는 더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오일머니가 작동을 하는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이게 여기가 사우디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에 대한 이런 조정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아시아 축구가 굉장히 발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중국 축구를 갖다가 보거나 한국 축구를 갖다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편파적인 운영이거든요. 대한민국 지금 프로축구도 굉장히 편파적인 운영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라서 빨리 깰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일단은 뭐 계속 지켜보실 거죠? 네. 예. 앞으로 4강전, 그다음에 이제 준결승이죠. 준결승전, 그다음 결승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 나오면 뭐 계속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